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의 대표작이죠. 예루살렘의 아이만, 악의 평범성에 관하여란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목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악의 평범성, 악의 시시함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미 많은 논의를 통해서 들어봤고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누구처럼? 저처럼. 일단 읽고 나서 얘기해보자. 읽지도 않고 아는 척 하지 말자. 라는 취지로 딱 한 페이지 영어 연설을 시작한 이유,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드디어 한번 꼼꼼하게 첫 페이지부터 이제 한 페이지도 놓치지 않고 읽어보려고 지금 마음을 굳게 먹고서 이 너무나도 훌륭한, 너무나도 유명한, 훌륭한은 제가 나중에 판단해야 될 얘기겠죠? 이 고전을 딱 펼쳐들었는데 첫 번째 장, 정의의 집, 그 재판정을 묘사한, 그 분위기를 묘사한, 배경을 묘사한, 좀 약간 좀 내 예측과 되게 어긋나는 어떤 그 분위기, 어조를 좀 느껴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왜 이렇게 유태인들에게 공격을 받았는지. 너 지금 가해자 편드는 거야? 왜 피의자인 왜 우리 유태인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런 것을 좀 그런 것들을 일으켰을 것 같은 그런 대목들을 보고서 첫 장부터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만약 제가 이 책을 읽지 않고 그냥 주변에 어떤 그 기동량으로 들었던 어떤 지식만 갖고서 그냥 안 읽고 버텼더라면 아마 이런 것들을 진짜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첫 장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대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도 이 대목 읽고서 이렇게 쓰여 있구나, 한 페이지는 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이제 동력 삼아서 여러분도 한번 원서에 도전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번역된 책으로나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첫 장 읽었으니까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이제 나가야 되는데 수업이 너무 많아요. 수업이 너무 많고 수업만 많은 게 아니라 수업 준비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어떤 여유, 그리고 그 생각이라는 게 단순히 고민이 아니라 나 자신도 좀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고 나의 행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공간, 여유, 이걸 찾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그렇게 생각, 시시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런 글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자,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대목 여러분과 한번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하니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이 니른베르크 재판은 누구를 위한 재판이었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아이만 이 재판 같은 경우에 누구를 위한 재판이었냐? 유태인을 위한 재판이었냐? 아니면 인류 전체를 위한 재판이었냐? 저 굉장히 묵직한 주제가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제 이 아이만 재판 같은 경우는 니른베르크 재판만큼이나 센세이셔널한 스펙터클을 이제 보게 될 예정이었는데 only this time 승전국가가 패전국가의 전범들을 갖다가 막 다루는 그런 니른베르크 재판과 좀 다르다는 거죠.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The Tragedy of Jewry as a Whole, 전체로서 유태인의 비극이 was to be the central concern, 중심적인 어떤 관심사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만 재판이. For if we shall charge Ahiman also with crimes against the non-Jews,
근데 이 아이만을 기소하는데 우리 유태인들 말고 비유태인들에게도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게 아니냐, 이런 것으로서 기소를 하게 될 거라면 This is not because he committed them, but surprisingly because we make no ethnic distinctions. 이 자식, 이 아이만이라는 놈이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정말 걔가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 유태인들이 야, 우리는 그 옛날 독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종 구별 안 한다, 우리는 정말 열려있는 어떤 민족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준 거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관점이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 아렌트는 이런 유태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중적이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유태인들은 굉장히 비유태인들과 자기네들을 갖다가 함께 거론하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유태인으로서 자기네들이 좀 선민의식 같은 게 있고, 피해자로서 우리만이 피해자다? 우리가 더 피해자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Certainly, a remarkable sentence for a prosecutor to utter in his opening speech. 확실히 굉장히 주목할 만한 문장이었다는 거죠. 검사가 자신의 오프닝 스피치에서 말하는 것으로서는 굉장히 아주 탁 도드라진 그런 문장이었다는 거죠.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게 It proved to be the key sentence in the case for the prosecution. 근데 이것은 그 검사 측, 기소하는 측에 있어서 그 변론에 있어서, 걔네들의 변론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 된다라는 게 나중에 판명되었대요. 이제 유태인들의 어떤 입장을 잘 보여주는 문장이었다는 거죠. For this case was built on what the Jews had suffered, not on what 아이만 had done. 이런 걸 가지고 법정에서 다루는구나. 법이라는 게 참 미묘하네요. 그게 그거 아니야? 아이만이 저질렀던 범죄로 이런 사건, 이런 재판이 일어나는 거랑 유태인들이 겪었던 피해를 가지고서 이런 재판이 일어나는 게 그게 그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케이스는, 이런 주장, 이런 변론은 뭐에 근거하고 있었냐면은 바로 유태인들이 겪었던 거,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만이 저질렀던 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유태인들이 고생을 당했다, 유태인들이 정말 큰 아픔을 겪었다라는,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른베르크 재판, 그 전범 재판에 대해서 유태인들이 좀 약간 불만이었나 보네. 그죠? The Nuremberg trials where the defendants had been indicted for crimes against the members of various nations. 뭐 연합군뿐만 아니라 연합군 말고 중립국에 있었던 나라들, 다양한 어떤 국가들의 어떤 국민들에게 저질러진 범죄 때문에 기소가 됐던 거죠. 그 전범들. 그죠? 그 재판 같은 경우는 had left the Jewish tragedy out of account. 유태인의 이 비극을 갖다가 논외로 만들었다는 거죠. For the simple reason that 아이만 had not been there. 아이만이 거기 있지 않았다라는 단순한 이유로. 그러니까 아이만이 그 법정에 없다 보니까 유태인들 문제가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만이었네, 유태인들이. 이 하우스너라는 사람이 그 검사입니다. 이 재판에서요. Did Mr. Hausner really believe the Nuremberg trials would have paid?
greater attention to the fate of the Jews if Iman had been in the dock. 이 하우스너 씨는 뉘렌베르크 재판이 유태인들의 운명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 만약 그때 뉘렌베르크 재판 때 아이만이 그 피고석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정말 생각하는 것일까? 정말 그 뉘렌베르크 재판에 아이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하들리. 나치의 죄를 물을 수 있고 아이만의 죄를 물을 수 있는 국제법정조차도 유태인들은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내용이 뒤에 나와요. 바로 뒤에. Like almost everybody else in Israel. 그 하우스너 씨도 이스라엘 사람인가 보네. 이스라엘에 있었던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 사람은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Only a Jewish court. 오직 유태인의 법정, 이스라엘의 법정만이 could render justice to Jews. 이 유태인들을 공정하게 정의롭게 대우할 수 있을 것이며 and that it was the business of Jews to sit in judgment on their enemies. 바로 자신들의 적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유태인들의 몫이다 라고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거는 한국 사람들만이, 조선 사람들만이 심판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인류 보편의 이름으로 심판해야지 옳은 것일까요? 인류 보편의 이름으로 심판하면 왠지 우리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 약간 이런 게 아닌가 싶은 거죠. 한국 사람들이 심판해야 돼. 한국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일본 놈들을 갖다가 취해야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래야 된다는 얘기인가? Hence,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The almost universal hostility in Israel to the mere mention of an international court which would have indicted Aima, not for crimes against the Jewish people, but for crimes against the mankind committed on the body of the Jewish people. 아, 이거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상당한 전반에 막 다 적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다는 거야. 국제법정이 그냥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아이만을 갖다가 기소했었을 것이다. 뭐에 대해서? 유태인들에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유태인들의 몸뚱아리가로 상징되는 몸뚱아리에다가 저질러졌긴 했지만 그게 인류에 대한 범죄였다. 이건 인간이길 포기한 범죄였다. 이렇게 인간이란 말을 갖다가 내놓고 유태인을 갖다가 좀 약간 좀 뒤로 배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Hence, 그래서 the strange boast, 굉장히 자기가 봤을 때는 되게 비합리적인 거들먹거림, 좀 앞뒤 안 맞는 거들먹거림이 그 이스라엘 그 검사 측 쪽에 있었다는 거죠. We make no ethnic distinctions. 우리는 뭐 인종 같은 거 구별하지 않아. Which sounded less strange in Israel. 하지만 그 말을 이스라엘에서 가서 직접 잣대를 들이밀면 정말 너무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왜? 랍비의 그 법 규칙이 있나 봐요. 랍비의 법은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The personal status of Jewish citizens, 유태 시민의 지위를 갖다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떠한 게 나오느냐? 절대 그 유태인은 비유태인과 결혼할 수 없대요.
지금도 그러나? 그리고 해외에서 딱 이제 완료된 결혼 그런 어떤 의식이 이것은 인정은 되는데 children of mixed marriages 이렇게 다른 인종끼리 유태인과 비유태인 간의 결혼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법적으로 서자라는 거예요. 사생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거지. 반면에 약간 혼외로 유태인과 유태인이 만약에 예를 들면 혼외 자식이 있거나 뭐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오히려 적법하대요. 합법적이래요. If one happens to have a non-Jewish mother, he can neither be married nor married. 어떤 사람이 비유태인 엄마를 우연히 가지게 된다면 그는 결혼도 할 수 없고 매장도 이스라엘의 매장도 안 된다는 얘기인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태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유태인들의 비극, 유태인들의 어떤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이런 식의 글이 아니라 첫 장부터 이런 내용이 나오니 한나 아렌트가 엄청 욕을 먹었겠죠. 왜 이렇게 유태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오호적으로 썼느냐? 갑자기 우리나라의 어떤 교수님이 생각이 나네요. 박유화 교수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저도 그분의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온전히 제가 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지만 혹시 이런 식의 비난을 받았던 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냥 박유화 교수님의 그 책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한국사 전공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좀 섬세하지 못하다? 피해자의 아픔을 한국민들의 아픔을 다루는데 좀 더 섬세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박유화 교수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라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숙제입니다. 안 읽어보고서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안 읽어보고서 판단부터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저는 아무튼 첫 번째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이 대목이 가장 재밌었어요. 그냥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계속 한번 또 읽어봅니다. 이제 두 번째 장이 아이만 the accused라는 그 피고 아이만에 대한 글인데 아이만이 또 어떤 사람인지 읽어보러 가야겠네요. 언젠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라도 계속 올려야지 숙제처럼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읽으러 갑시다. 그게 1년 뒤가 될지 몇 개월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